아까 화면에서 봤던 혹시 이재명 후보가 마지막 토론에서 대통령 당선돼도 책임지시겠습니까? 라는 발언에 윤석열 후보가 즉답을 피했다. 그것만 봐도 윤석열 후보에게는 대장동 의원 관련해서 뭔가 있다. 이렇게 여전히 판단을 좀 하십니까? 아니요, 뭐 그것만 보고서 하는 것이 아니고요. 지금까지 이제 작년 9월 달에 대장동이 문제가 되기 시작해가지고 이번 대선이 끝날 때까지 이 문제가 계속해서 지속이 됐는데 그 전 과정을 보면 저희들은 윤석열 후보가 이 대장동의 몸통이 아닌가 이렇게 강한 그 의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대장동 사업의 시드머니, 이 범죄 피의자들의 이 초기 사업 자금이 부산저축은행에서 1,150억을 대출받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서 그 1,150억이 구속돼 있는 남욱시에 의해 가지고 전체 대장동 사업 부지의 3분의 1 땅 계약금으로 쓰입니다. 땅 계약금으로. 그러니까 부산저축은행에서 1,150억을 받아서 빌려가지고 이거를 대장동 전체 부지의 3분의 1을 남욱 변호사가 말하자면 계약금을 걸고 사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자기가 땅을 3분의 1을 사놨는데 이게 LH가 100% 공공개발을 하게 되면 전부 다 날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범죄 피의자들의 사업자금, 초기 사업자금이 부산저축은행의 불법 대출로부터 시작이 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산저축은행 불법 대출 수사를 담당했던 윤석열 후보가 이 불법 대출을 수사를 하고서도 기소를 하지 않았던 점으로부터 이 사건이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끝에 저희가 일관되게 저희들이 의문을 가졌던 것은 뭐냐면 왜 돈 받은 사람들이 전부 국민의힘 사람들이거나 아니면 그 관계자들이냐 여기에 저희들이 의문을 가졌거든요. 예를 들면 곽상도 의원은 아들을 통해서 박영수 특검은 딸을 통해서 그다음에 윤석열 후보 아버지는 화천대유 김만배 씨의 친누나를 통해 가지고 윤석열 후보 아버지 집을 팔아먹습니다. 그리고 원유철 국민의힘 전 원내대표 그리고 조훈현 전 국민의힘 의원 전부 다 말하자면 국민의힘 쪽 사람 아니면 그 관계자들이 결국 돈을 다 받아먹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우리가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들의 심리를 보게 되면 이 범죄는 결국은 탐욕적 이익 때문에 범죄를 저지르게 되는데 탐욕적 이익이 뭡니까? 결국 돈이거든요. 검찰이 계좌 추적만 하면 돈이 어디서 나와서 어디로 흘러갔는지 이 부분만 수사를 하면 이건 간단한 수사인데 물론 대선이 펼쳐지고 있고 뭐 그러다 보니까 이게 뭐 눈치를 봐서 검찰이 안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대선이 끝나더라도 계좌 추적, 자금 추적, 돈의 흐름만 하면은 이것은 몸통은 금방 드러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한마디씩 하신다고 하셨는데 갑자기 또 조 의원님이 갑자기 뜨거워지는데 조 의원님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반론을 제기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우선 부산저축은행 사건 같은 경우에는 노무현 정부 때 수사했던 사안이에요. 근데 그때 당시에 문재인 민정수석이 외압을 행사한 의혹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부산저축은행과 관련한 몸통이 제대로 수사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부산저축은행의 경영주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쭉 승계가 되어서 윤석열 후보가 대검 중수부에 있을 때 어떻게 보면 2차 수사를 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수사로 밝혀진 어떤 규모라든지 또 처벌된 사람의 면면을 본다면 윤석열 후보가 부산저축은행 사건에 관련이 있다. 이거를 덮어줬다. 이렇게 말씀을 못 하세요. 이거는 증거도 다 나와 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곽상도 의원에 대해서 저희는 비호하지 않습니다. 재판 결과를 봐야죠. 그러나 지금 수사의 문제점은 그 수많은 의혹 가운데 여권과 관련된 것은 수사가 안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는 덮어주려는 것 아니냐. 이런 비판이 있기 때문에 애초부터 저희는 처음부터 끝까지 다 파헤치는 특검을 하자라는 이야기를 계속해서 작년 9월부터 외쳐왔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까요?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께서 TV토론, 전 국민이 지켜보는 TV토론에 있어서 부산저축은행 수사 전부 다 했다. 그런데 수사를 한 대상은 SPC, 즉 특수목적법인의 부산저축은행이 대출해준 건에 대해서만 했다라고 전 국민이 지켜보는 TV토론에서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알고 봤더니 SPC뿐만이 아니고 일반 대출을 해줬던 사안에 대해서도 수사를 해서 기소를 다 했다는 것이 드러난 거 아닙니까? 그러면 왜 뭐 대장동 그 범죄 피의자들에게 해줬던 일반 대출 1,150억 이건 왜 기소를 안 했냐 여기에 이제 답을 해야 되는 것이죠. 이 부분은 잠시만요. 법사위에서 끊임없이 얘기해왔기 때문에 제 페이스북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선거에 영향을 미치면 안 되기 때문에 다소 아슬아슬했어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대장동 얘기까지 두 후보가 가장 세게 맞붙었던 부분 만나봤고요. 사실은 네거티브 막말만 남았다라고 하지만 때때로는 웃음을 자아내는 말실수도 있었고 유세 현장에서는 볼거리도 꽤 많았습니다. 여러분도 뭐 정색하고 보실 건 아니고요. 잠시 긴장을 풀기 위해서 영상 하나 준비했습니다. 우리 국민들은 위대합니다. 우리 호남인들은 위대합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만들어냈고 군사 독재를 이겨냈고 이제는 세계 10대 경제 강국을 만들었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 국민의 힘 아니겠습니까? 그 당 말고 홍성 예산의 오랜 일꾼이고 우리 국민의당 모든 정치인의 큰 형님이신 우리 홍문표 의원님, 이 코로나의 위기와 기후변화의 위기와 남북 군사적 위기를 뚫고 나가는 위기 극복의 총사령관 유능한 경제대통령 이명박과 함께 앞으로 제대로 나갑시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우리가 목 놓아서 외쳤을 때 윤석열 후보가 힘이 나서 우리 이곳 이재명의 심장인 성남에서 어퍼컷을 날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손을 높이 들고 이재명을 외쳐주시죠. 여러분 미쳤어. 예, 잠시 숨 좀 돌리고 왔습니다.